자, 43페이지 공공선택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으로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은 1960년대까지 허버트 사이먼의 무슨 과학? 관리과학과 무슨 주의? 행태주의가 지배했는데, 자, 미국 사회에 무슨 폭동? 흑인 폭동이 있었고, 그래서 1968년 무슨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니까 평생 사이먼한테 갈굼당하고 무시당했던 누구? 왈도가 어느 동네에서? 미네부룩이라는 동네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죠? 회의를 개최해서 무슨 행정학이 시작됐다? 신행정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행정학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의 요구, 흑인들의 요구에 대응하자, 대응성, 응답하다, 응답성, 부응하자, 부응성, 반응하자, 반응성, 대응성, 응답성, 부응성, 반응성. 보통은 대응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무슨 형평? 수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무슨 학? 정책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랬죠. 근데 70년대로 오면 71년하고 78년 그리고 71년, 78년이 인류 역사에 대변혁을 가져온 지점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있습니다. 그죠? 석유 파동에 대한 재밌는 해석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뭐 전쟁을 3-4번씩 했는데 누가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이 미국이 맨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중동이 미국을 한 방 먹이려고 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그쵸, 석유죠. 오펙이라 그래서 산유국들이 모인 국제단체에서 뭐라고요? 감축을 해버린 석유. 우리나라 71년도에 몇 차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재미를 보고 나서 78년도에 몇 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1차 석유 파동 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아세요? 1971년이니까 3일치밖에 없었대요. 3일치.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석유 비축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몇 년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치 정도 있대요. 어디다 숨겨놨어. 그러면 이제 가격 폭등이 있으면 한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며칠밖에 없어요. 3일치밖에 없으니까 1차 석유 파동 때 여러분 1배럴에 3달러가 몇 달러? 11달러. 4배 오르 4배. 4배 오르면 바로 물가가 몇 배 올라요? 4배 오르죠. 근데 내 소득은 그대로야. 그죠? 소득은 영어로 스태그가 무슨 뜻이에요? 정체되다는 거예요. 정체. 그대로 있다. 내 소득은 안 올라간다. 정체한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스태그와 인플레이션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78년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미국의 혁명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캘리포니아라고 그랬죠?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주 하나가 나라로 가정하면 세계 GDP의 5위야. 5위. 캘리포니아 주가 선거인단도 가장 많고요. 가장 주가 커요. 캘리포니아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갑니다. 경제 위기가 여기 이제 유명하죠. 3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죠?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죠.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PC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2016년 그렇죠. 우리가 운 좋게 2016년에 현우는 2016년에 초등학생이었어? 소연이는 초등학생 2016년에 태어나긴 태어났지? 그때 이세돌 봤냐? 여러분들 소연아 축하한다.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인간을 봤잖아. 그죠? AI라고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70년대 미국 경제가 석유 파동 맞고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그죠? 여기에 대학에 사막에 버려진 땅을 나대지라 그래요. 거기에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다가 야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혁신적 기업이 하면 바로 거기가 실리콘밸리야. 실리콘밸리. 이른바 무슨 혁명? IT 혁명이 시작되죠. PC라는 게 등장하면서 IT 혁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82년도 여러분 이게 PC가 여러분 애플이 처음에 생산한 제품 이름인 거 아세요? 지금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됐죠. 퍼스널 컴퓨터는 82년도에 애플이 처음으로 만든 컴퓨터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애가 왔더니 어이씨 애플이 PC 만들어서 팔아먹네. 나는 뭐 만들어야 되겠다? 운영체제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누구? 빌 게이츠가 와서 윈도우라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체리 양이라는 놈이 왔는데 윈도우까지 만들었어? 그럼 나는 검색 엔진 만들어야지. 야후를 만들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가 엄청 많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78년도에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자 들어보세요. 저번에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고 직접민주주의 3요소를 우리가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국민은 우리 전체 국가 차원이고 주민은 우리 지역 차원이거든요. 자, 다릅니다. 주민 발안은 주민들이 뭘 만들 수 있다?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는 없죠. 국민 발안은 허용 안 돼요. 그죠? 국민 투표는 허용되죠. 우리나라 국민 투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국민 투표 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헌법 개정을 하려면 무슨 투표를 거쳐야 돼요?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고 두 가지가 있고 소환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그냥 바로 해야 돼요. 불량품은 뭐 해요? 리콜이 소환이야. 우리가 잘못 뽑은 불량품인 대리인을 뭐 하고 싶다? 리콜하고 싶다. 소환. 국민 소환은 없어요. 국회의원은 소환 안 돼. 지방의원하고 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죠? 실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참고로 또 비례대표로 뽑힌 주민 지방의원은 소환이 또 안 되지만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요게 시험을 잘 놉니다. 1년. 몇 년? 1년 안에 지방의회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발안이에요? 간접 발안이에요? 주민조례를 발안해서 해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1620년부터 국가도 없이 지들끼리 잘 살았다 그랬죠. 그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합시다. 주민들이 만든 규약이 헌법이지. 미국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버리면 그게 그냥 주 헌법이 돼버려요. 미국은 간접 발안이에요? 직접 발안이야? 직접 발안인데 대문자로 써볼게요. 자, proposition이란 단어가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그걸 앞에 대문자로 쓰면 여러분 소문자로 act는 활동하다는 뜻이지만 대문자로 앞에 A를 act 쓰면 이게 법률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대문자로 이게 앞에 act를 쓰면 뭐야 이게? 법률이야 법률. 프로포지션을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프로포지션 쓰면 발안이야 발안. 주민 발안 13. 그러니까 주민 발안 몇 번째 거? 13번째 거. 그래서 이걸 주민 발안 13이라 하기도 하고 프로포지션 13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주민의 3분의 2가 세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 거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여러분 텍스 리볼트야. 와, 뭐요? 주민들이 뭐 내기 싫어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잖아.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78년도에 주민 발안 13위 캘리포니아주에 통과되고 80년대 초까지 20개 주에 다 통과돼 버렸거든요. 지금 정부가 일을 잘하면 세금 잘 내겠지만 정부가 일 못하면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70년대 큰 흐름은 석유 파동을 통해서 정부가 석유 파동, 이거는 여러분 국가가 공공토목 사업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득을 올려줘도 계속 지금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이거는 수요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의 충격입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죠. 경제 대공황은 실업자들이 많았었잖아. 그러면 실업자들을 공공토목 사업 시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주면 되지만 지금은 실업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 무슨 측면의 충격이다? 공급 측면의 충격이다. 그래서 70년대 미국의 큰 흐름은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흐름은 아닌데 76년 여러분들 아마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영국병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복지병?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이런 맥락이 좀 있거든요. 해볼게요, 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방임에서는 얘가 몸이 다쳐서 실업 상태 되면 소득이 0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지?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해요? 도둑이 되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뭘 그렇게 훔치거나 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 실업급여를 주죠. 그럼 이제 내가 돈 벌 때 얼마씩 내고 국가도 내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고용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50, 100, 150. 자, 처음에는 50만 원 줬는데 실업급여를 150까지 줘요. 그럼 내가 일하면 200 벌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 얼마 받는다? 150만 원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150만 원 주면 좀 적게 먹고 적게 싸고 어떻게 6개월 동안 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복지병은 복지를 너무 잘해주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100만 원 정도. 좀 더 낮춰서 몇 점만?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살 수는 있지만 좀 뭐 조금 윤택한 삶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감세와 비슷한 효과죠, 그죠? 다시 그래서 영국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니까 무슨 오류? 근로이익이 떨어지는 무슨 병? 복지병. 그때 이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다 놀고 실업급여만 받으면 재정이 고갈되겠죠.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1976년에 영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IMF에 돈 빌렸어요. 우리나라가 30년째 똑같이 빌렸잖아.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영국병이 터져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70년대 전반적인 흐름은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정부 실패에 이론적으로 증명한 이론이 바로 무슨 선택론?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 자, 갑니다. 공공선택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합리적, 이기적 행위자들의 선택으로 분석합니다. 다시 무슨 선택론? 공공선택. 좀 멋있게 하면 비시장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줄이면 정책 결정이죠.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죠. 근데 이거는 비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의사결정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정책결정, 규제사. 근데 자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은 이기적이죠, 그죠? 때로는 이게 이제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태안자원봉사가 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이기적이지 아니고 뭐라? 이타적이다. 다시 뭐라고? 인간은 또 한편은 뭐다? 이타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은 항상 뭐와 뭘 비교해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죠, 그죠?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요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너무 말이 어렵죠. 자, 갑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시장적 결정이에요? 비시장적 결정이에요? 비시장적 결정이죠. 행정 수도 이전은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그죠? 선거 공약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행정 수도 이전은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균형 발전, 환경오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뭐 다 맞는 말이죠. 국토의 균형 발전은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공공선택론은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분양 안 하고, 자, 이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가들은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자기의 선호, 효용을 극대화한 건 인간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왜 하자 그랬을까요? 자기의 득표나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관료들은 왜 찬성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예산이 많아지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뭐 챙겨야 것도 많고 좀 챙겨 먹을 것도 많죠. 다시 그러면 자 보세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 결정, 비시장적 결정을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 물론 여러분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비시장적 결정, 정책 결정을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선호의 교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실패적이란 말이에요?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라는 거죠. 더 완벽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빡침의 포인트가 있는데, 저도 이게 맨날 빡치는데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좋게 평가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2008년 전까지는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지 못했어요. 근데 2008년 8개 종류의 약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25년까지 하나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굳이 살 수 있는 약은 아마 타이레놀 정도죠. 뭐 그 다음에 빨간 약 이런 거 정도인데 별로 의미 있는 약은 없죠.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부평역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동네에 있는 약국은 아침 9시에 문 여는 데도 없지만 밤 9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 9시부터 밤 9시면 밤 9시부터 다시 아침 9시까지는 의료 사각지대죠. 그래서 국민들이 야간에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해요. 이거는 지금 편의점이 약을 못 팔도록 하는 무슨 규제예요? 진입 규제죠. 이 규제라는 결정도 정부가 결정해서 공급하는, 정부는 규제 또는 정책의 또는 공공재, 공공서비스의 무슨 자다? 공급자죠. 규제를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야간에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거는 진짜 공익적으로 해석 안 할 수가 없죠. 야간에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직접 여러분이 사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국민 5,100만 명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의 약사들이 다 합쳐서 15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럼 누구한테는 압도적으로 좋은 행위예요? 국민 대다수에는 좋지만 약사들한테는 안 좋죠. 지금 근데 공익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야간에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해석해서 당이 해야 될 정책이 안 되니까 전통적인 행정학의 접근법에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올해 또 지방직 1번 문제 나왔죠. 그죠? 툴록이라는 학자는 자 렌트. 자, 렌트는 뭡니까? 우리나라 하면 지대죠, 지대. 저는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제 뭐 강선우 장관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빡침의 포인트가 3개 정도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건드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빡침의 포인트가 첫 번째 뭐야? 남자들이 빡치는데 바로 군대죠. 고위직 관료가 어떤 이유에서 군대 안 갔다 그러면 어떡해? 우리나라 군대는 이제 형평성의 평등의 절대적 지표가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갑질. 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해서 뭐 돈 벌었다 이런 거 우리나라 국민들 또 엄청 싫어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대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버는 돈이죠. 자, 여러분. 진입 규제가 왜 필요하다? 왜 약은 약국에서만 팔아야 돼요? 복약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진입 규제는 약사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죠. 정부의 개입, 규제, 정책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나한테 더 많은 뭘 만들어낸다? 렌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약사들은 약국에서만 약을 팔라고 시위를 하고 로비를 하고 뇌물을 주겠죠. 이런 행위를 무슨 스킹? 렌트 스킹이야. 렌트 스킹. 맞죠? 그러면 자,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들도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 행위자들이죠. 그러면 뇌물을 받아 먹으면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규제를 정해주겠죠. 그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되니까 정치가 이렇게 이 3명이 서로 뇌물 주고 노비를 하고 주고받는 이런 관계. 근데 너무나 끈끈하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이 행위자들을 깨기 어렵다. 자, 아이언로. 법칙 중에서도 너무나 단단해서 안 깨지는 것, 철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철칙. 그러면 아이언 트라이앵글. 왜 트라이앵글이라고 쓰는지 아시겠죠? 이익집단, 관료, 정치가들은 너무나 단단해서 안 깨진다.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는 공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뭐의 교환 행위입니까? 사익의 교환 행위죠. 사익의 교환 행위로. 그러니까 자, 완벽하게 자, 이런 공공선택론 대단하죠. 완벽하게 설명했죠. 다시 어떻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왜 실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설명은 못했지만 사익적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이론이죠. 아, 그러면 이 진입 규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러면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자, 편의점에서도 사고, 약국에서도 사고,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사고, 공급장치를 다양하게, 다시 뭐라고요? 공급장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맞죠? 여러분들이 마치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관할권을 중첩시킨다는 말은 내가 서울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인천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면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거죠. 경쟁시키고 분권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급 행위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공선택론의 결론이죠. 이걸 빈센트 오스트로만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배경 설명하고 우리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9번 공공선택론,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장경제학적 연구 밑줄짝.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네 글자로 무슨 결정? 정책결정이라고 했죠, 그죠? 정책결정은 규제, 대책, 방침, 시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배경 동그라 1번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국가 투표자 형태, 정당 정치, 관료 형태, 이익 집단 전부 다 요거 전부 다가 비시장적 결정이죠, 그죠? 홉스, 스피노자 사상적 배경, 메디슨, 토크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부캐넌, 툴록 밑줄, 부캐넌, 툴록. 자, 오스트롬 별표, 오스트롬이 가장 유명합니다. 오스트롬.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합니다. 기본과정 A, 기본과정 A. 자, 그냥 두 문자로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셈이죠.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정셈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로 껴꼈다. 정셈, 시소, 방귀, 연교. 시작. 정셈, 시소, 방귀, 연교.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 할 때 정자 동그라미, 생산자, 생자 동그라미. 이거 반대로 놓습니다. 정부는 공공재 소비자 이렇게 놓습니다. 알았죠?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개인만 연구 별표. 개인만 연구하니까 거시이론이에요? 미시이론이에요? 미시이론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서의 정치. 이게 중요하죠. 교환으로서의 정치. 여기 정치라는 말은 정책 결정을 의미합니다. 정책 결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교환하는 게 맞죠? 이 진입 규제는 뭘 교환하는 행위였다?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였다. 정치는 규제나 정책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 효용 극대화만을 추구합니다. 그죠? 맞죠? 이타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공선택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너무 완벽해요. 왜요? 왜 여러분 정부 공무원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이기적이죠. 우리나라 공무원이 128만 명인데 이기적 공무원, 경제적 공무원, 경제적 인간 128만 명이 모인 정부가 이타적이란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기적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조직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사익 추구 행위 됐죠. 그래서 뭐 예산 극대화 쓰시고 득표 극대화 같은 것들 하죠. 예산 극대화나 득표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공안 정부 실패를 지적했죠. 맞죠? 2번 고객 대형성 밑줄 고객 대형성 됐습니다. 민주행정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시민들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 파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잖아요. 내가 편하니까 그런 거 중요하는 거죠. 한계에서 1번이 많이 나옵니다. 맞지만 또 틀리죠. 때로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죠. 인간간의 편협성이라고 합니다. 이타적 인간간을 부정합니다. 때로는 이기적 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가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개도국에서는 좀 힘들다.
시장기법의 확대는 사회적 형평성 약화 별표, 사회적 형평성을 약화시킵니다. 시장은 여러분 여기 1원 1표죠, 그죠?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지. 이런 건 사실 여러분 편의점에 좋긴 한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만 시골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없어요? 편의점이 없잖아. 그런 시골에는 약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뭐가 더 나아요? 긴급 대응반이나 긴급 출동반 같은 걸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1974년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기 1973년. 자, 윌슨 베버리안 비판 밑줄. 윌슨 베버리안 전통 행정학은 우드로 윌슨의 과학적 관리법과 상명하복의 관료제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판합니다. 민주행정 동그라미 1번. 관료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분권화나 통제가 되지 못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다양하고 상이한 조직 장치들이 공공적 공급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입 규제를 없애버리면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들고 자기 이기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다. 2번 정치행정 이론론. 별표. 여러분 정치행정 이론론은 두 명밖에 없다. 누구? 우드로 윌슨하고 허버트 사이먼. 맞죠? 우드로 윌슨과 허버트 사이먼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 중심적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국, 편의점, 또 뭐 시골에 가면 여러분 편의점 없는 데는 어디에서도 해도 돼요. 뭐 파리바게트에서도 해도 된다는 거야. 다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처방 다중파입니다. 다원 조직적 장치 다. 대안적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한의 분권화와 관할권의 중첩 밑줄. 관할권의 중첩. 님비 핀피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공급 영역을 설정하자. 적정 공급 영역 밑에다가 파급 효과라고 쓰세요. 파급 효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볼게요. 인천, 경기, 서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인천 시민이니까 인천에서 이 구역 내에서만 대우받고 구역 내에서만 처리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잡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어떤 사람이 인천 연수구에서 출근해가지고 서울 거쳐가지고 경기도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잡으세요. 이 사람은 내가 인천까지 왔다가 서울 넘어갈 때 또 다른 카드로 찍고 또 다시 경기도 나갈 때 또 다른 카드 찍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기존에는 우드로 윌슨과 베버 방식은 윌슨 베버리안 패러다임식은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할 구역에서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천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스피로버는 이렇게 미치죠. 파급 효과가 미치는 만큼 교통은 요런 공급 영역을 설정해야 되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고, 그죠? 쓰레기 소각장은 요만큼이 스피로버 미치니까 요런 공급 영역을 설정해서 이 주민들이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맞죠? 자, 공공재가 공급되는 님비와 핀비. 요거는 이제 뭐예요? 쓰레기 소각장은 싫어하는 거니까 님비죠. 공원이나 호수는 내 집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핀피죠. 그런 것들은 각각 공급 영역이 스피로버가 미치는 영역만큼 공급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그래야지 내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 권한의 파편화 밑줄. 권한의 파편화. 그래서 시민 맨 끝에 시민 중앙 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공공재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다. 분권화. 맞죠? 뭘 강조했다? 분권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건 뭐죠? 선호 표출이에요. 선호 표출.
맨 밑에 보면 유저 차지 있습니다. 유저 차지. 유저 차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차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한 번만 잠깐 물어보고 싶게요. 자, 봅시다. 보통 여러분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니까 서비스가 좋아요, 낮아요? 서비스 수준이 낮죠? 의자도 다 너덜너덜하고, 그죠?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 용지도 없죠? 컴퓨터도 꾸지고. 그럼 자, 해볼게요. 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상. 그러면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유저한테 차지. 이 차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너무 잘 알죠. 퀵 차지. 충전하다는 데죠. 이게 그래서 예금이란 뜻도 돼요. 예금. 계좌에 충전하는 게 예금하는 거잖아. 또 책임지다는 표현 됩니다. 유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여러분 공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왜 이래? 그러면 자 500원 정도로 내가 낼 수 있다. 그럼 이 돈 된 500원 낸 걸 가지고 도서관 책상도 바꾸고, 그죠? 복사 용지도 하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1000원 정도 낼 용의가 있다. 2000원 정도. 나 3000원 정도까지 낼 수 있다. 5000원 이상 낼 수 있다. 자, 나는 500원 정도 낼 수 있다. 1000원 정도 낼 수 있다. 2000원까지 내가 낼 수 있다. 3000원, 너는 얼마야? 5000원 이상? 오, 돈 많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맞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유저 차지에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원래 공공도서관의 취지는 뭡니까? 돈 없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저 차지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무슨 배제? 의도적 배제. 사회적 약자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저하시켜요?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공선택론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인천에 공공도서관이 20개가 있으면 다 무료로 하지 말고 무료로 하는 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어이구, 우리 현호를 위해서는 2만원까지 낼 수 있어? 만원 정도까지? 오케이. 오, 10,000원 이상 프리미엄, 골드 프리미엄, 슈퍼 임페리얼 도서관. 이런 다양한 도서관 공급 장치를 마련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무료든 다 1000원이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야. 왜? 시민들의 수요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급하면 할수록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무료로 참 알뜰하게 이용했는데 이게 2000원짜리 되니까 이용 못해가지고 여기 무료도서관에까지 1시간까지 내가 차 타고 갈 의도적 배제가 발생하죠. 누구한테 안 좋아져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공공선택 논리가 되게 설명력 있죠. 그죠?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하잖아. 공공서비스 선호도 다양하다니까. 다양하게 공급장치를 마련해주라. 근데 사회적 배제나 형평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차지나 유저 텍스에서 시민 공동체의 구성 촉진 동그라미 5번. 시민 공동체의 구성 촉진. 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여러분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한다는 선호 표출이죠. 그죠? 선호 표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유저 차지, 유저 텍스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